자, 이제 여기 그 패턴, 그 세븐이 뚜리부터는요, 이제 부정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제 부정사에서도 이 투두, 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정사를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 문장 패턴에 들어가는 말의 모양. 이거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했었죠. 그 초기에. 자, 이제 우리가 문장에 들어가는 말의 모양이 영어에서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 그 문장의 내용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단어가 먼저 우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어만으로는 그 뜻이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전치사구를 만들어 쓸 수 있죠. 부사구나 형용사구는 이건 놔두시고요. 우선 이제 전치사구부터 이제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의 경우에는 우리가 to도나 ing나 pp의 모양을 써서 우리가 이제 동작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to, ing, pp는 공통점은 동작인데 그 동작의 내용에 따라서 to를 쓰느냐, ing를 쓰느냐, pp를 쓰느냐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의 모양을 접속사, 주어, 동사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요 네 가지로 이제 그 말의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내요. 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 패턴에 들어가는 말의 모양은 이 네 가지밖에 없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 형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 이제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 좋은 책 있죠. 좋은 책. 책은 책인데 무슨 책입니까? 좋은 책. 그래서 이제 good book, 이제 good book.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것이 book을 이제 수식하는 그런 이제 이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 굿이. 근데 좋은 책 할 때, 좋은이라는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ood book 이렇게 쓴 거예요. 좋다는 그런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굿을 쓴 겁니다. good book.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좋은이란 말이 단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ood book 이렇게 좋은 책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책은 책인데 책상 위에 있는 책이에요.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이 지금 이게 책을 수식하잖아. 그렇죠? 위에 좋은 책처럼요. 근데 책상 위에 있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The book on the table. 그래서 on the table. 책상 위에 있는 the book. 책. 이제 여기서는 이제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그 전치사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on the table은 전치사구로서 book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 책상 위에 있다는 그런 말이 단어로 안 되니까 전치사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좋은 책 할 때 good book 할 때 good은 말이 짧으니까 이제 book 앞에 왔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서 the book on the table 할 때 긴 형용사는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말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와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the book on the table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래서 이제 on the table이 이제 book을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로 썼는데 on the table이라고 쓴 거는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이 단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전치사구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살아야 할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살아야 할 집. 그래서 이제 집이 명사가 되는 거고 살아야 할 이제 그 집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살아야 한다는 말은 동작이잖아요. 동작. 그렇죠?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a house to live in 살아야 할 집 이렇게 된 거죠. 살아야 할 집. 이때도 이제 거기 긴 경우에는 그 뒤에 와요. 명사 뒤에. 그 이제 to live in이 house를 수식하는 이제 그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살아야 한다라는 건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to live in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는 이제 부정사도 있고 분사도 있고 PP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필 왜 부정사가 왔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하여간 여기서 이제 살아야 할 집 할 때 살아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단어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to live in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to live in이 house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live in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살아야 할 집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준동사, 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가 사람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형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이제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은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 동사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신뢰하다라는 게 이 말 자체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the man whom I can trust. 내가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the man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이 I can trust라는 말은 이제 그 주어 동사인데 그럴 때는 이제 이 앞에 접속사가 오는 거죠. 그 왜 whom이 왔느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하여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이란 말을 그 단어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전치사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준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신뢰한다는 말은 그 내가 신뢰하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whom I can trust가 the man을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the man whom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에 들어가는 말의 모양이 단어로 쓸 수 있으면 good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단어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치사고 undertable 또는 이제 to live in 또는 준동사, 그 중에서도 이게 부정사죠. 그 다음에 whom I can trust,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그 문장 패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단어, 전치사구, 준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이제 형용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예를 들어서 형용사, 전치사구, 이제 물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준동사, 그 다음에 whom I can trust, 주어 동사. 이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이 to do, 이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부정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할 때, 부정사,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야. 부정사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부정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사라는 거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정사라는 놈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정사가.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부정사라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정사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정사라는 거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분사도 있고 이제 PP도 있는데 다 동작인데, 근데 하필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이 부정사라는 건 미래의 동작을 가리켜요. 미래의 동작. 그래서 동작일 때는 그 미래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이제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정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은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셋 중에 하나로 쓰이거나 또 이제 미래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이제 부정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이제 미래의 동작하는 것을 한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하고 미래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 이때 부정사 to see가 주어로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to believe라는 그 부정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주격 보호로 쓰였는데, 이렇게 이제 이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격 보호로 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명사의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o see is to believe라는 이제 to see, to believe라는 부정사는 이제 명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게 믿는 것이다 할 때 아직 안 봤죠. 앞으로 볼 게 믿는 거다 그러는 거니까 미래의 동작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I have no friends. 나는 친구가 없다. 근데 이때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 그래서 이제 여기서 to help me라는 이제 이 부정사가 friend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to help me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부정사가. 그래서 이때 이제 to help me라는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줄, 아직 이제 돕진 않았죠. 앞으로 도와줄 그런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동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have no friends to help me. 나는 to help me, 나를 도와줄 no friends,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help me는 이제 friends를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부정사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I'm ready. 나는 준비가 됐다. I'm ready. 무슨 준비야? To go. 갈 준비.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to go 부정사가 ready. 준비는 준비된 무슨 준비냐면 갈 준비해서 이 to가 이제 이 형용사를 수식하잖아요. 갈 준비. 그래서 이제 나는 갈 준비해서 이제 to go가 이제 부정사가 이제 부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to help me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다. to go가 ready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수식을 받는 말하고 이제 friend가 to help me라는 부정사로부터 수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받는 말하고 수식하는 말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바로 to help me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이게 to help me가 이제 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친구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는 말하고 수식을 받는 말하고 수식하는 말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to go 앞에 이게 ready라는 이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갈 준비해서 우리가 금방 이제 to go는 부사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역시 그 갈 준비 아직 안 갔죠. 이게 이때 to go도 이제 미래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정사가
부정사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거는 이제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동작을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그 부정사의 이제 그런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미래의 동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패턴 7-2이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 투두 해가지고 이 부정사 투두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투두를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투두가 명사를 수식하는 투두의 그 형용사 용법을 이제 보는 겁니다. She has no family. 그녀는 가족이 없다. 근데 어떤 가족이냐면 to look after her. her 자기 자신을 look after 도와줄 그런 family 가족이 없다. 이때 이제 이 family라는 명사에 대해서 이제 to look after her 이렇게 그녀를 자기를 돌봐줄 이런 말은 이제 그 형용사가 단어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의 동작이니까 이제 부정사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to look after her가 이제 family를 수식하는 이 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그녀는 자기를 돌봐줄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to look after her가 이제 그 family를 명사를 이제 수식한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봤는데, 그런데 이 to도가 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때는요, 이 명사와 to도가 일정한 관계를 가져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관계냐면 family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ook after 이하가 동사가 되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family look after her 가족이 그녀를 돌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 이 no family가 이제 주어가 되고 look after her가 이제 동사가 돼서 어떠한 가족도 그녀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도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세 가지 관계를 갖거든요. 세 가지 관계. 그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부정사가 명사를 이제 이렇게 수식할 때 그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는다. 주어 동사의 관계.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첫 번째로 본 거예요.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그녀는 to look after her. 자기를 look after 돌봐줄 has no family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to look after her가 family라는 명사를 이제 수식을 하는데 이 여기서는 이제 그 family와 look after는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She has no family to look after her. 이제 두 번째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 to도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제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역시 주어 동사 관계를 갖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the last man. 그 사람은 last man, 마지막 사람이다. To betray his friends. His friends, 자기 친구를 betray, 배신할 the last man,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자기 친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o betray his friends, 자기 친구를 betray, 배신할 last man, 마지막 사람이다. 해서 이제 to betray his friends가 last man을 이제 수식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역시 미래의 동작이고 아직 배신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 last man이 이제 주어 역할하고 betray가 동사, 주어 동사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친구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관계를 갖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to도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his friends. 그는 betray his friends. 자기 친구를 배신할 the last man,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자기 친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his friends.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his friends.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his friends. 자,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본문부터 그냥 보도록 하죠. He needs a house. 그는 house, 집이 필요하다. 근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to live in, 살아야 할 집. 그래서 그는 he needs a house to live in. 그는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to live in이라는 부정사가 house를 이제 수식을 하죠. 이 명사를.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house가 주어가 되고 live가 동사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house live, 집이 산다. 사람이 사는 거지 집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여기서는 이제 동사 목적어 관계를 갖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live in이 동사고 house가 목적어죠. 그래서 live in a house, 집 안에 산다. 여러분들 여기서 왜 in이 왔냐면 house가 여기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in a house, 집안 안에서 산다. 그래서 in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ouse와 to live in이 이게 live in이 동사고 house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house를 여기 in 뒤에 목적어로 넣었을 때 이때 이제 in이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in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될 때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가 동사가 되고 이 명사가 이제 house라는 목적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뒤에 경우에 따라서 전치사가 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He needs a house to live in. 그는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다. 이때 to live in이 앞에 있는 house를 수식하는데 명사를 이 경우에는 이제 동사 목적어 관계를 갖는 경우 부정사가 동사가 되고 수식받는 명사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He needs a house to live in. He needs a house to live in. 그는 살 집이 필요하다. He needs a house to live in. He needs a house to live in. 부정사의 이제 네 번째. 여기서도 그 동사 목적어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가 동사가 되고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 예,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이제 관계입니다. Please give me a chair. Give me a chair. 저에게 chair, 의자를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냐면 to sit in, 앉을 의자. 그래서 이제 to sit in이 chair를 수식을 하죠. 이제 이때 to sit이라는 부정사는 이제 chair를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는데 이때 sit in이 동사가 되고 chair가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in a chair, 의자 in에 앉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치사 in이 온 거예요. 왜 chair가 목적으로 올 때 여기 in이 있어야죠. 그렇죠? sit in a chair, 의자에 이제 앉는 거니까 의자 안에 이제 앉는 거니까 이제 여기 in이 온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sit in이 일종의 동사, chair가 이제 목적어,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앉을 의자를 주십시오. 저에게 앉을 의자를 주세요.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그 수식을 받는 명사 chair가
to sit인의 목적어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Please give me a chair to sit in. 자,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도 그 이 동사 목적어의 관계를 갖는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have a leg. 그는 didn't have a leg.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는 다리인데 무슨 다리냐면 to stand on. 딛고 설 다리. 그래서 이제 to stand on이 leg를 이제 수식을 하는 거예요.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to stand on. 딛고 설 leg. 다리가 없다. 이때도 이제 이 on이 온 거는 leg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 stand on a leg거든요. on a leg. 그 다리로 서다 이런 말이에요. stand on a leg. 다리로 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이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되죠. leg가 이제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다리로 서다 하니까 이제 on이 온 거예요. 전치사.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그는 딛고 설 다리가 없습니다.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on이 온 이유는 leg가 목적어로 오기 때문에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그는 딛고 설 다리가 없다.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He didn't have a leg to stand on. 명사 투두에서 이 투두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He made a promise. 그가 made a promise. 약속을 했다.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할 약속을 했습니다. He made a promise to marry her. 그는 그녀와 결혼할 약속을 했다. 이때 그녀와 결혼할 약속하니까 to marry her가 명사 promise를 이제 수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는 약속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marry her promise 이게 이제 그 marry her의 이제 promise가 목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promise와 부정사 to marry her는 동격 관계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그녀와 결혼할 약속.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건 바로 그녀와 결혼할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그녀와 결혼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동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정사가 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주어 동사 관계 또는 동사 목적어 관계 또는 동격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He made a promise to marry her. 그는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동격 관계. He made a promise to marry her. He made a promise to marry her. 그는 그녀와 결혼할 약속을 했다. He made a promise to marry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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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 명사 투두의 여섯 번째 역시 동격 관계를 보겠습니다. I have never had a chance. 나는 have never had a chance. 기회를 never 결코 갖지를 못했다. 무슨 기회? To learn web design. 웹 디자인을 learn,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때 수식을 받는 chance는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건 무슨 기회예요? 웹 디자인을 learn, 배울 수 있는 기회, 동격 관계예요.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동격 관계를 보이는 겁니다. I have never had a chance to learn web design. 그 chance와 to learn web design은 동격 관계. I have never had a chance to learn web design. I have never had a chance to learn web design. 나는 웹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I have never had a chance to learn web design.
I have never had a chance to learn web design.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 명사 투두에서 투두가 명사를 이제 수식을 할 때 그 주어 동사, 동사 목적어, 동격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패턴 7인띠에서 이제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투두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왜 이제 부정사를 쓰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하시면서 이 그 투두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런 관계를 갖는구나 해서 이 패턴들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투두가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런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